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련한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과 또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국민 여러분, 어제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라는 형식을 빌은 대통령의 아주 솔직 담백한 그 담화를 다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또 대통령의 말씀을 또 중원본 해가면서 무슨 요약 정리하고 그런 것도 맞지가 않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제가 대통령의 어제 최후 변론이랄까 라고 하는 그 67분짜리 동영상을 보고 나서 저는 솔직하게 드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변론이 아니라 정반대로 들렸습니다. 뭐냐면, 얘들아, 이제 너희들 전부 다 가두리 어장에 다 들어왔구나. 내가 쳐놓은 이 트랩에 다 걸려서 들어왔구나. 자, 지금부터는 내가 인정사정 없이 피도 눈물도 없이 향해를 벌이겠노라 라고 하는 선전포고로 들렸습니다. 자, 애시당초 그러한 선전포고를 통해서 핏물이 강물을 이루고 부도덕과 부정이 판을 치고 있던 이 땅 위에서 그 부정과 부패 부조리를 일소해내면서 그 더러운 피를 한강물보다도 더 많이 흘려내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고대 페르시아에서 캄비세스 왕이 그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했던 시삼세스라고 하는 재판관에 소위 잘못과 부정과 거짓을 형벌을 주었죠. 어떻게? 산채로 가죽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 벗겨낸 가죽으로 시삼세스 재판관의 아들 오삼세스인가는 그 친구한테 안고 사용하는 의자에 그 거죽으로 씌웠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죠. 이 캄비세스 왕이 대단한 통치자고 대단한 현명한 임금으로 지금도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이란 인물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나라를 세우셨던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그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셨던 부국 대통령 박정희, 그리고 아마 윤석열은 구국의 대통령, 나라를 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모든 일을 망친데 가장 근본적이 되는 그 잘못은 바로 부정선거였습니다. 불법 조작이 횡행했던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물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한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소위 언행이 일치가 되고자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어젯밤 담화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적지 않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개헌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헌, 헌법을 고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더불어공산당, 중국의 소위 앞잡이들, 북한 대남 공작 기간의 수행을 위해서 북의 지령을 갖다가 열심히 따라하고 있는 이 좌익 정당이 판을 치고 국회 의석의 절대 다수를 점거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개헌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거란 건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개헌을 얘기했을까요? 전제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뭡니까? 먼저 뭐부터 없앤다? 국회부터 없애거나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국민들의 이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들께 그 뜻을 먼저 여쭤보고 국민들의 의사를 따라서 이를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같은 192명이라는 저 좌익 쓰레기들이 점거하고 있는 국회에서 그대로 개헌을 한다?
미친 짓이죠. 매국 행위가 되겠죠. 그러나 이번에 계엄령을 발동하고 사직생의 각오로 이 작업을 이끌어낸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그런 멍청한 우매한 개헌을 할 사람이 아니죠. 자, 적어도 우리나라 진돗개 1, 2, 3 있듯이 데프콘도 1, 2, 3, 4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데프콘 3 정도는 발령을 내리겠죠. 그리고 데프콘 3 이상을 갖다 해놓고 나서 안전조치를 미리 강구해 두고 그 다음에 뭘 할까요? 미국과 함께 하겠죠. 미국과 함께.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순차적으로 국회를 해산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윤석열의 정당, 즉 한미동맹당이라 할지 좌우지간 이름이 뭐가 됐든 간에 미국하고 정상적인 협조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윤석열이 중심이 된 정당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바로 기존에 있던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이와 같은 세력들을 정정당당하게 이런 정당을 해산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부정선거에 연루된 자들 처단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부정선거와 관련된 연루자들, 그 부정선거의 종범들은 뭘 해야 되죠? 바로 사형에 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들 세력과 함께 나라를 팔아먹고 북에 중국에 또 바치려고 했던 이런 매국노들, 이런 매국 행위자들 역시 뭐 해야 되죠? 처단을 해야 되죠. 우리나라 킬링필드는 아니지만 과거 베트남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월남 지역에서 벌어졌던 피해 숙청보다 더한 일들이 곧 이 대한민국에서 전개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그 연후에 비로소 총선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개헌이 그 새로 짜여진 국회 내에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제대로 된 헌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번에 미국과 함께 이런 군사조치 내지는 그에 준하는 데프콘 3 이상의 조치를 발령해 두고 한다라면은 미국식 대통령제 그리고 4년 중임제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1960년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 학생 의거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와 같은 혹은 그 이상의 전국적인 청년들, 학생들, 또 대학생들, 학생이라 그래서 대학생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생들도 있어요. 중학생들도 있고 이러한 젊은 청년층들이 지금 깨어났다는 거죠. 각성을 했다는 것이죠. 이 젊은이들이 대통령의 말씀과 대통령의 구국의 결단, 사직생의 각오에 전부 다 하나같이 호응을 하면서 깨어났습니다. 자, 지금 3월 1일 날, 이번 토요일입니다. 3월 1일 3.1절을 기념하면서 마로니에 공원, 즉 동숭동 아시죠? 영국 하는 그 동네. 그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지금 전국의 젊은 학생들이 모일 거예요. 아마 적어도 자기 학교 깃발 정도는 이제 갖고 나오겠죠? 뭐 뿐만 아니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젊은이들이 걸어서 헌법재판소 앞으로 해서 광화문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럼 국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국민의 호응이, 젊은이들의 호응이 대통령 윤석열의 결단을 지지한다, 성원한다라고 국민들 앞에 공개해야 되는 거죠. 만천에 알려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2, 제3의 4.19 직전에 있었던 이주열 학생처럼 체류탄에 맞아서 눈알이 어떻게 상하거나 몸이 상하거나 해서 그런 인명살상이 일어날까요? 결국 이것은 뭐냐? 가장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가장 존엄한 존재 누굽니까? 바로 국민이지 않습니까? 국민께 호소하고 국민께
이 점을 알아주십시오라고 외쳤던 대통령 윤석열의 외침이 이제는 국민들에게 전달이 된 것이죠. 자, 수원에서 중국의 공산당이 파견한 간첩단들, 전문 해커들, 이들이 A웹과 공모하여 전 세계를 상대로 선거 부정을 그동안 수년 동안 해왔습니다. 자, 그 과정을 파악을 하고 미국의 특수요원들과 함께 비밀 공작을 이번에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미국 측에서도 이 비밀 공작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를 안 할 거라 좀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그 중국 간첩들, 해커들을 잡아서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에서 인터넷 환경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이 저변의 환경을 활용해서 아프리카의 남미의 유럽의 오세아니아의 곳곳에 선거 부정으로 개입하고 간섭했던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학생들 키우는 부모님들 잘 이해 못할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이 대학을 가던 79년도 그때는 학력고사도 전입니다. 예비고사라고 봤을 때예요. 예비고사 통해서 서울대학을 가려면 대략 한 275에서 280이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대 이런 데 가려고 그러면 거의 최고점을 맞아야 됩니다. 당시도 체력장을 포함해서 예비고사 총점은 340점이지만 체력장 20점을 빼버린다면 320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문항이 그렇다는 얘기죠. 320에서 대개가 280, 290점 이상을 맞는 학생들이 비로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응모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시중에 잘못 알려져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정정하고자 합니다. 그 대통령의 친구라고 하는 이철우 이자는 그 아버지가 이종찬인데 그 본고사를 본 세대가 아니야. 그럼 뭐야? 이종찬이가 영국에서 근무를 했다. 프랑스에서 근무했다 이러면서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외국에서 공부를 한 거야. 외국은 좀 몇 마디가 될지 몰라도 서울대 법대에 들어올 만한 실력은 결코 안 되죠. 그러니까 외교관 특례로 해서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건데 그야말로 특권을 쪽쪽 빨아먹고 다닌 아주 전형적인 그 집안의 전통을 이어받은 그 또 다른 사례가 바로 이철우. 근데 이런 자가 어떻게 연세대학교 교수라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7학번 당시 서울법대를 다니셨던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철우는 실력이 안 돼서 아예 수업 자체를 못 따라왔다는 아주 지진했다는 거야. 당연하지. 당시만 해도 100명 남짓 조금 넘게 뽑았던 서울법대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국 각지 고등학교의 전설들이라고. 그 학교의 전설들이야. 그런 전설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서울법대에 이철우처럼 공부도 못하는 아이가 아버지가 당시 중앙정부인데 그것도 외교관이랍시고 특례로 받아서 들어온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얘가 좀 옆으로 샜는데요. 제가 지금 국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자, 이 커다란 덫에 너네들 다 걸려들었다 이거야. 응? 그리고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왜 지금까지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참았을까? 제가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중국의 한나라는 전한 후한으로 나눠진 그 전한 시절에 그 한나라의 왕조를 개창했던 사람 중에 유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리우빵. 이 유방이 수십 년을 진짜 시장 바닥에서 정말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를 받아가면서도 살아왔던 그 유방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래핑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데칼코마니처럼 거의 똑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죠. 자, 국민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윤 대통령이 탄핵에 인용이 될 것 같아 굉장히들 많이
노심초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지 않습니까? 진짜 1789년 프랑스 혁명보다 더한 피해 폭동이 난동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빨간색으로 물들여질 겁니다. 그 빨간색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당사자들이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분개한 시민들이 될 수도 있는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가족이 있을 거 아니야.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을 텐데 과연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요? 나 장담 못하겠어요. 지금 윤 대통령의 이런 깊은 뜻을 아는 우리 애국 시민들이 지금 분기탱천을 했어요. 자, 그런데 소위 태극기, 틀딱이라고 하던 그런 사람들만 그럴까요? 지금의 중요한 거는 젊은이들이 깨어났다는 겁니다. 전국의 학생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과연 3월 1일 종로가 마로니에 공원에서 출발하는 전국의 학생들의 깃발이 과연 얼마나 올라올지, 얼마나 깃발이 휘날릴지 저는 지금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예측을 못하겠어요. 그 사람들의 수요가 얼마가 될지 무섭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저놈들이 말하는 민중폭동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는 지금 임계점이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민영배, 이미선, 장모씨, 정모씨, 니들 잘 들어. 이미선, 너 말이야 그렇게 슈킹해가지고 상대편 입장 봐주고 주식 사고 떼돈 벌어놨지. 그거 네가 영원히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형배야, 니네 임마, 니 하동이라며. 니 고향 사람들 영민일래? 하동 보고 임마 그 경상도에서 뭐라 그래? 낮에는 경상도, 밤에는 전라도. 박쥐 같은 놈들이라는 말도 있잖아. 그럼 네가 너그 고등학교 카톡방인지 뭔지 밴드인지 거기 들어가서 야, 일본 여자애들 그 치마 밑에 그 들춰보고 말이야. 일본 여자애들 그 가랭이 벌리고 그거 그렇게 좋으면 자식아 혼자 가서 보지 마. 왜 그런 데 가서 보고 지저분하게 노냐? 너그 마누라가 잘 안 해주나? 집에서? 왜 그래? 형배, 네 말이야. 돈이고 뭐고 떠나고 신조를 지키라. 이번에 대통령 탄핵 인용하는데 꼭 한 표 던지고 네 팔자 한번 고쳐봐라. 너 하동뿐만 아니고 우리 그 영남의 경상도에 있는 사나이들이 앞으로 네 여기 한국에서 살 수 있게 놔둘 것 같나? 민영배, 네 임마 서울대 법대 나왔다며. 이 더러운 놈아, 네가 임마 서울법대 나왔으면은 한번 멋지게 한번 때려봐라. 윤석열 탄핵 인용해갖고 너 그거 우리 법 연구했던 네 말이 다 해봐라. 네 오늘 미국에서 고든창 변호사가 너 그 8명 사진 올려놓고 토론회한 거 아나? 우리 후배들이 보내주더라. 내가 나중에 방송 올리고 난 뒤에 그것도 같이 올려줄게. 트럼프 측근들이 오늘 세미나를 하는데, 뒤에다가 Korean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 해갖고 헌법재판관 인간들 8명의 사진이 있어. 내가 보여줄게. 여기 봐. 비나 그 밑에 고든창 변호사 있지. 형배, 너 우리 법 연구회인가 국제인권법 연구회 너희들은 앞으로 이 지구 어디를 가도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배신을 해버리고 살든가 안 그러면 평양 지령대로 중국 지령대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해. 그러고 그 이후에 너의 삶은 내가 담보 못 해준다. 보장 못 해준다. 형배야, 알았지? 너 자식들아 말이야. 끼껏 말이야. 모자란 놈들 말이지. 국립대학에서 등록금 싸게 해가지고 공부시켜놨더니, 어디 가서 돈 받아 처먹고, 사법시험 보고 임마. 이렇게 우리 법 연구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따위 짓을 하나.
근데 분명히 얘기한다. 민영배 너하고 너 우리법 연구 애들 대통령 탄핵 인용했을 경우 앞으로 남아있는 너네들의 삶의 시간과 너네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잘 알아서 결정해라. 잘 알아서. 응?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절대로 어리석은 결정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어? 지금 미국에서도 너네들 우리법 연구회를 비롯한 부정선거의 주범들, 종범들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지금 이를 갈고 있다. 누가? 펜 본디 법무부 장관, 캐시 파텔 FBI 국장,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 그렇지, 존 라이클래프 CIA 국장, 그 다음에 16개 정보기관의 총수장인 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국가정보장 누구? 털시 게버트, 하와이 출신의 올해 43세 된 예비역 소령인가? 그런 여성이지. 지금 너네들은 완전히 포위되어 있어. 그리고 중국이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너네들이 이 자식들아 기본적인 질서도 규정도 안 지키고 공수처의 난동 부리는 게 같이 부안해동해서 오동훈이와 함께 경찰청의 국수본 우종수 등등의 이런 역적무리들과 내부 담합을 하고 너희들이 지금 대통령을 갖다가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지. 끝났어 너희들 이제. 대통령의 몸이 나오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너희 같은 것들은 그냥 그 다음부터는 내 얘기 못하겠다. 비참한 너네 모습을 생각할 때 네 옆에 여동생도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고 있던 이모라는 이화여대 나온 그 여자애 하나 있지? 걔 인생도 아마 끝날 거야. 돈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걔네들 결혼해갖고 그동안에 애들도 낳고 살았을 거 아니야. 그 애들이 운전하겠냐고. 왜 애들의 미래까지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어? 불안한 게 아니지. 애들 인생도 끝날 텐데 이제. 어떡하려고 그래 니들. 형배야. 너희는 말이야. 돈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뭘 하러 가든지 간에 상관 안 하는데 좌우지간에 너네가 이번에 어떠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너네들의 남아있는 삶의 시간과 삶의 질이 삶의 퀄리티가 상당히 큰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좀 미리 통보를 해준다. 너희들 우리법 연구에 다들 대기하고 있어. 응? 오늘에 오다 보니까 이재명이 2심에서 뭐가 선거법 위반한 게 다시 재확정되는 것처럼 그러던데 재명이도 끝났어. 형배 니하고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그런데 민영배 내 너한테 살길을 알려줄게. 살길을 알려준다. 중국이나 북한 지령을 거부하고 대통령 탄핵 인용을 하지 않고 기각을 해버려. 기각하는 데다 표로 네가 던져. 그러면 너하고 네 마누라하고 네 새끼들은 살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안 하잖아? 그대 인용으로 가잖아? 그동안에 받아먹은 게 그러니까 이제 중국 쪽으로 붙고 북한으로 붙어서 그거 하잖아?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얘기해 줄 수가 없다 이거야. 그 알아서 하란 말이야. 근데 내가 가깝게 같이 비밀 사업을 했던 CIA에 거기에 공작관들은 농담삼아 그래. 우리 사전에 자비란 없다 이런 얘기를 해. 자비, mercy, M-E-R-C-Y, mercy, 자비지. 근데 어떡하나? 미국 비밀 요원들한테는 자비라는 단어가 없대. 어쩜 좋냐 형배야. 선미야 너도 마찬가지다. 너희들 말이야 지금까지 찍고 까불고 한참 좋은 세상 살았지? 그래 이번에 한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니들 지령 받은 대로 인용할 거면 인용해봐.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도 원망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 근데 형배 니 아마 팔자 고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너 이런 거 아냐?
우리 국정원에서는 그런 거 가끔 써. 너 있잖아. 너 제대로 다 불면, 진실을 말하면 너는 살려줄게. 이렇게 해줄 수 있거든. 어? 그러니까 행배야, 너가 법대 79학번 성렬이 형 친구들 있을 거 아니야. 그 형들한테 가서 네가 진실을 말해. 선배님, 여차에 쳐서 지금까지 이랬는데요. 이번에 제가 탄핵 인용하자 그랬을 때 제가 인용 안 하고 기각할 테니까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자식아 좀 처신에 좀 융통을 좀 해봐. 대신에 이제 네가 인용하면은 평양에서는 널 인정하고 베이징에서도 널 인정하겠지. 그런데 네 얼라도는 어쩔래? 너그 마누라는 어쩌고? 딜레마 아니야?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제 발표한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은요, 변론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승리의 승전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 땅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하고 간청하면서 같은 힘이 되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 아시겠죠? 윤 대통령이 어떤 국무위원한테도 심지어 국무총리 국방장한테 얘기 못하고 혼자서 그런 계획을 짰던 거예요. 치밀하게 혼자서. 자, 그러니까 이제 판이 뒤집어졌어. 자, 지금 손모가지 건다, 모가지 건다 이런 사람도 있었다며. 윤석열이가 며칠 내로 탄핵한다 하면 내 손모가지 걸고 모가지도 걸고 그런다며. 이런 말 하지 좀 말게 제발. 천박하게. 세상 역사에 흐름이 있고 순리라는 게 있잖아. 지금 윤 대통령 이번에 얼마나 반성하셨겠어? 무슨 서울대학교 순혈주의, 능력 위주. 능력 위주라는 게 이게 무슨 능력인데? 정권 바뀔 때마다 요리 갔다 조리 갔다 간신처럼 살아온 놈들이 이게 능력이 좋다고 평가받는 거거든. 그래서 걔네들 주로 가는 게 어디야? 공직을 마치면 어디 총영사, 대사 이런 거 나가잖아. 그런 거 가려고 얼마나 목을 매냐고. 특히나 우리 국정원 애들 중에서 어디 대사 가보려고, 어디 총영사 나가보려고. 이런 애들일수록 살아온 과거가 비참한 거야. 한 번 공작관은 영원히 공작관이지 외교부를 왜 넘나 보나? 어떤 자식들은 아직 우리 애가 어려서 좀 내가 급여를 더 받아야 된다고 가서 징징거리면서 외교부 가가지고 자리 하나 받고 이런 놈도 있대. 차장 원장까지 한 놈들이 정무직까지 한 놈들이 그렇게 인생을 산다 그러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거. 차라리 그냥 혀를 깨물고 죽어야지.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대사 나가고 총영사 나가고 비비든지 간청하든지 울며 불며 매달리든지 간에 걔네들은 자리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번에 홍장원이처럼 국정원장이 되고 싶었는데 해임이 되고 나니까 안가품으로 그냥 갔다가 없는 얘기도 있다고 얘기하고 박선원이랑 꿍짝꿍짝 박범계 또 김병주 이런 쓰레기보다 못한 놈들하고 이번에 일 벌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마 내가 예상하건대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한다. 그러면 홍장원이는 그동안 국정원에서 해먹었던 각종 공작금 횡령, 슈킹한 거 이런 게 드러나면서 간판 가겠지. 또 그놈을 도와서 같이 먹었던 또 육사 출신 또 다른 놈이 있거든. 그런 놈들도 가겠지. 그놈은 지금 말이야 중풍이 와가지고 말을 못한대. 실어증에 걸려서 단어 생각이 안 난다고. 미리부터 검찰 조사 받을 걸 대비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연극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필요 없어요 사실. 지하실 끌고 가서 좁혀버리면 다 불게 돼 있다고. 왜? 국정원 출신은 국정원 방식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홍장원이가 됐던 또 다른 육사 나온 그런 애들, 김씨든 이런 애들도 그냥 잡아다가 실어증이 진짜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아구통 한번 때려보면 알지. 악소리를 하느냐 못하나. 패면 된다고. 자, 그러니까 하등에 염려할 거 없어요. 윤 대통령 복귀하셔서 이번에 내란을 조장한 홍장원과 박선원, 박범계, 그 다음에 김병주, 그 다음에 김병기. 지금 홍장원이는 양변기 때문에 망했대. 하나는 김병기고 하나는 이병기래.
이것도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우리 공작권도서에서 나오는 얘기 자연스럽게. 야, 홍자원이가 말이야. 그 양짝 쪽의 병기들 때문에 망했다고. 누구? 그러니까 하나는 김병기고 하나는 이병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양병기지. 양병기. 자, 국민 여러분. 이제 진실은 밝혀지고 그리고 중국의 음험한 이 초한전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이번에 다 드러날 거예요.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1992년 8월 24일 우리는 우리의 맹방 중화민국, 자유중국 대만을 버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공과 외교관계를 수립합니다. 자, 그때 대한민국은 중국이라고 하는, 즉 공산당의 실체를 몰랐어요. 그저 못 사는 아이들 정도 생각한 거지. 그러나 우리는 단추를 다 풀고 옷을 다 열어 제꼈어. 오라고. 순진하게 본 거지. 그러나 없이 살던 중국 아이들은 그때부터 수교하는 날부터 간첩들을 보내고 밀정을 보내고 첩자를 보내서 대한민국을 속국화, 속방화하기 위한 아주 치밀하고 오래된 이런 공작을 벌여왔던 거예요. 그 덕분에 대한민국 곳곳이 중국 공산당의 마수에 걸려 있어요. 중국 간첩들에 의해서 전염이 되어 있어요. 중국의 첩자들이 곳곳에 얼마나 스며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시게 되면요. 한중간의 인터넷망 같은 거 단절하고 급기야는 외교관계 단절까지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공작권TV 그레이트 게임 또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장 최수용입니다. 감사합니다.